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으로 깨우친 것도 모자라 우주전쟁 게임 코드를 만들어 $500에 판매한 12살 소년이 있었다. 이 비범한 일화에 비해 학업 성적은 시원치 않았고 운동에서 전혀 소질이 없었으며 공상과학 소설에 푹 빠져 세상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다. 우주에서 맞이할 인류의 운명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해댔으니 당연히 왕따였다. 나이를 좀 더 먹어서는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해놓곤 이틀 만에 때려치웠다. 친동생과 함께 집투라는 인터넷 기반의 지역 정보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4년 만에 고작 28살의 나이에 회사를 매각해 $2200만 손에 쥐게 된다. 흥청망청 돈을 쓰는 대신 그가 선택한 건 수익을 전부 신생 기업 페이팔에 쏟아붓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페이팔은 모든 인터넷 결제 시스템융의 단초가 되었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모델,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미래에 도착한 남자. 화려한 수식어가 말하듯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너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다. 비즈니스와 기술을 다루는 매거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머스크를 이렇게 평했다.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인물로 성장했다. 기존의 기술을 조합한 잡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드의 기획자 크리스 앤버스는 머스크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설득당하기보다 매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고 토니 스타크를 연기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조차 이 시대의 진정한 르네상스형 인간이다라는 찬사를 던졌다. 실제 머스크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보단 다양한 관심사를 추구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도모하니 곱씹을수록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일론 머스크의 꿈은 세 가지에서 출발했다. 인터넷, 우주, 청정에너지. 결과적으로는 2030년 8만 명이 살 수 있는 화성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 이게 웬 SF 영화 같은 이야기냐고. 하지만 그는 이 얼토당토 않는 계획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첫 번째 꿈이었던 인터넷, 집투와 페이팔로 벌어들인 수익은 또 다른 항목인 우주와 청정에너지 분야의 종잣돈이 되었다. 나사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한다라는 출사표를 던지며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하는 스페이스X에 $1억 쏟아부은 것이다. 화성에 도착한 다음 필요한 것은 이동수단과 연료다. 우주에서는 석유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터스와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솔라시티를 개발해야 했다. 테슬라가 생긴 2004년은 스페이스X의 로켓이 수도 없이 땅으로 떨어지던 시기지만 머스크는 과감히 $7천만 투자했고 2년 후 솔라시티를 세우면서 $1천만 더 들이부었다. 그때만 해도 큰돈을 벌어 가장 빨리 없애는 능력을 지닌 자라는 호사가들의 말이 그저 농담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스포츠카 테슬라 로드스터가 출시되는 순간부터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작은 자체의 고연비가 대부분이었던 기존의 전기자동차와 달리 테슬라는 처음부터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고가 스포츠카 시장을 노렸다. 테슬라 로드스터가 달고 나온 가격표는 10만 9천 몇백 대도 팔지 못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구매자가 줄을 이었다.
100km에 도달하는 데 4초가 걸리지 않을 만큼 빠르고 30분 완충으로 400km 주행이 가능하며 디자인이 좋을 뿐 아니라 환경까지 지키는 자동차라니 그야말로 드림카 아닌가? 게다가 매장 자체가 애플이나 다이슨 같은 전자제품처럼 일반 쇼핑몰에 입점돼 있는 테슬라엔 딜러가 따로 없었다. 뉴욕타임스의 IT 칼럼니스트 애슐리 반즈가 말했듯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특별한 소유의 기분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이룩한 것 가운데 경쟁사가 놓쳤거나 따라잡을 수 없었던 성과는 테슬라를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든 것이다. 테슬라는 고객에게 자동차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지를 팔았고 미래에 손을 뻗는 기분을 팔았고 관계를 팔았다라고 했다. 테슬라의 궁극적인 미덕은 교통수단의 진화 시점을 앞당긴다는 데 있다. 실제 테슬라 로드스터를 발견한 이후 GM과 니산 등 굵직한 회사들이 전기자동차 후발주자를 자처했으며 테슬라는 한술 더 특허 기술을 만천하에 공개하기까지 했다. 작퉁 테슬라도 환영한다고 중국을 겨냥한 코멘트를 붙여가며 말이다. 물론 여기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 테슬라의 기술로 다양한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한다면 다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충전소다. 테슬라는 이미 고속 충전기인 슈퍼차저 인프라를 세계 곳곳에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공짜로 얻은 기술로 전기차를 만들더라도 결국 다시 테슬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슈퍼차저의 에너지원은 솔라시티에서 만든 고효율 태양전지 패널이다. 결국 머스크는 미래의 교통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스페이스X 역시 거듭된 실패. 그래 2010년 민간기업 최초로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그것도 10분의 1의 비용만으로. 모두가 기적이라 입을 모았지만 머스크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동안 일회용으로 사용하던 로켓 발사 추진체를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선포하여 발사 비용을 100분의 1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게 21세기 우주선이 착륙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그 추진체를 다시 실어 발사하면 됩니다. 로켓과 우주선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한 인류는 결코 우주에 제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온 세상이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에만 급급할 때 스페이스X는 로켓을 땅으로 회수하는 단계를 그린다. 또한 연간 몇 차례 발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정부의 발주 계약에 목매지도 않는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나사 지정 유일한 민간기업 스페이스X는 우주산업의 관례를 뒤집는 독립적 존재로 자리 잡았다. 테슬라의 주주통신문 서두엔 이윤 추구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는 부에 집착하거나 트렌드에 급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 모든 창업자가 거리는 자동차와 에너지 우주산업에 뛰어들었다. 어릴 적 우주에서 맞이할 인류의 운명을 보호하겠다는 공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결국 그는 10년 안에 태양열로 가동되는 충전소를 가지고 전기자동차가 오가는 교통체계를 그릴 수 있게 만들었고 2030년엔 정말 화성의 도시를 건설할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기술이 삶의 방식을 바꿔왔다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